네, 안녕하세요. 자, 군무원 국어 화공연력학 2020년 기출보건 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해에 앞쪽에 있던 시험들 문제에서 간혹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복원하려고 했고, 그래서 뭐 화공연력학 관련돼서 다른 기출됐던 것도 제가 몇 개 넣었어요. 그래서 그 해나 그 전년해 거 출제위원들이 많이 보고 출제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엄선해서 문제 만들어 봤어요. 자, 1번 섭씨온도 눈금과 화씨온도 눈금의 수치가 일치되는 온도는, 근데 제가 뭐라고 지금 살짝 꼬았죠? 켈빈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기사 문제도 있고 뭐 예전 화공지 9급 또는 7급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도씨로 안 묻고 켈빈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살짝 꽈도 기본만 알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아는 공식 T도 F, right? 1.8 T도 C 플러스 32. 이거는 바뀌지 않잖아요. 옛날에 증명하는 것도 다 했고. 그래서 1.8을 분모로 외우는 사람도 있죠. 이게 뭐예요? 5분의 9인가? 뭐예요? 그거보다는 소수로 1.8로 외우면 좋아요. 근데 이게 일치된다 했으니까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이죠. 똑같은 X로, 똑같은 문자로 놓으면 되죠. Right? 쉬워. 그래서 정리하면 X는 손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0이에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0도씨 아니면 마이너스 40 파렌하이트. 도씨 아니면 파렌하이트. 둘 중에 화씨,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쌤이 뭐라고 물었어요? 켈빈으로 물었죠. 그래서 살짝 꼬아봤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문풀 이거를 기출문제 요거를 제가 밴드에도 네이버 밴드 엔트로피 화공에도 제가 올려봤더니 틀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273 하면 얼마? 플러스겠네요. 233 켈빈이 되고, 그죠? 만약에 화씨로 보면 마이너스 40 파렌하이트로 보면 얼마예요? 460 해주면 되죠. 그래서 랭킨으로 물으면 이렇게. 그래서 켈빈은 동글뱅이 없고 랭킨이나 파렌하이트나 섭씨, 셀지우스인가 셀시우스인가, 동글뱅이. 그래서 정답은 233 켈빈.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2번 다음 중 물리량의 단위가 다른 것은 볼까요? 단위 잘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1번. 쌤이 늦잠을 잤어 오늘. 자, 물리량 킬로그램 곱하기 메타 제곱 곱하기 세크 마이너스 2승 쭉 써볼까요? 뉴턴 곱하기 메타. 한번 점수 주려고 낸 거죠 이거. 킬로 파스칼 곱하기 메타 3승. right? 네 번째 킬로그램 곱하기 메타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S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문제에서 뭐예요? 물리량의 단위가 틀린 거, 다른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뉴턴 메타는 뭐예요? 1뉴턴 곱하기 1메타 줄이죠. 단위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1열 에너지의 단위네요.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은 없어도 신경 안 써도 돼요. 파스칼이 뭐예요? 뉴턴 퍼 메타 제곱이에요. 메타 제곱 하면 뉴턴 메타네. 뭐 앞에 킬로 있으면 뭐 킬로 줄 해도 되고, 하여튼 뉴턴 메타니까 이것도 1의 단위예요. right?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walk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뭐 또는 뭐 L을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S로 하죠. 그래서 힘은 뭐예요? 우리가 뉴턴 쓰죠 보통. 거리는 메타. 요 단위가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풀면 제일 좋나? 그래서 1줄은 1뉴턴 곱하기 1메타잖아요. 그래서 1뉴턴의 정의만 잘 알면 되지. 1뉴턴의 정의는 뭐예요?
1kg의 질량을 중력 가속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 단위 가속도 1m/s 제곱 1m. 요거 된다. 그래서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풀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kg 1m 제곱 세크 제곱. 그래서 kg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 이것도 1의 단위네 1. 그죠? 그래서 얘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 4번. 그래서 핵심은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또는 인테그랄 PDV 뭐 등등등 있잖아요. 또 뭐 마이너스 붙어도 되고. 그래서 힘 뉴턴이니까 그냥 쉽게 1줄은 1뉴턴 곱하기 1세크가 아니라 1메타. 여기에서부터 모든 거 전개하면 돼요. 그래서 1뉴턴은 1kg 그 다음에 1m/s 제곱 곱하기 1m 그대로 써주고. 그래서 요 정의랑 1뉴턴은 요거다. 요 정의만 갖고 있으면 요런 단위가 나왔을 때는 정리가 다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참고로 다 아는 거 힘은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ma가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쉬웠어요. 이번에 정답 4번. 3번 이상기체 400켈빈 18 psia 푸사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psia에서 1000리터를 차지한다면 480 랭킨 그 다음에 20 psia에서 부피는 몇 리터인가. 그래서 뒤에 a자가 붙으면 뭐야? absolute죠. 절대 압력이죠. 그 다음에 psi는 뭐예요? pound per square inch.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psi는 pound force예요. pound force per square inch, 인치 제곱. 즉 단위 면적당 힘. 그래서 압력이란 단위 면적당 힘인 거는 무조건 알고 있죠? 그래서 pound mass가 아니고 pound force.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 그래서 pound square inch의 줄임말이라고. 그래서 여기 A 붙이면 절대 압력. 그죠?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얘기했고 400켈빈. 그 다음에 압력은 18 psia. 절대 압력.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든 실제기체 방정식이든 PV NRT나 뭐 PVZ NRT 뭐 등등등 해서 P는 무조건 절대 압력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여기도 A 일부러 그냥 붙여준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절대 압력이에요. 뭐 10kPa이다 이러면 그거 절대 압력이에요. 그 다음에 1000리터. 이게 초기 조건이고 나중에는 뭐예요? 선생님이 한번 꼬았죠. 480 랭킨 온도를 살짝 꼬았어요. 그 다음에 20 psia 주고 x리트 요거 구해봐라. 그거죠. 자 보면 그래서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돼요? 쉽게 P2V2는 N2R R은 상수니까 T2 그 다음에 P1V1은 N1R T1 우리가 압축이 되든 팽창이 되든 몰수 변화 없죠. 그래서 이 넘버링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요. Right? 그러면 우리 V2 값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V2에 대해서 이쁘게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V1 P2 P1 그 다음 뭐야? T1 T2 그래서 이 식에서 V2로 정리하면 P2 넘기고 P1 V1 넘기고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식이 나온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하면 되잖아요. V1은 뭐라 그랬어요? 1000리터. Right? 그 다음에 압력. 넣어주면 돼요. P2, 20. PSIA는 그냥 지가 알아서 없어지잖아. 굳이 쓸 필요 없고. 20분의 18. 그 다음에 여기 400켈빈하고 480 랭킨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 비율로 적용해 주면 돼. 1.8 랭킨은 1켈빈이다. 그래서 하면 500 곱하기 1.2에서 600리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의문이 이쪽 파트죠? 켈빈하고 랭킨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비율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대를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는데 1도씩 변하는 그 비율은 1켈빈 변하는 비율. 그 다음 뭐예요? 1.8. 그 다음 뭐예요? 1.8 랭킨.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 1켈빈과 1.8의 비율을 그대로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게끔.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파렌하이트하고 랭킨하고 또 이렇게 갖고 올 수 있고. 그죠? 왜냐하면 도씨는 0부터 100까지잖아요. 화씨는 32에서 210인가? 그래서 눈금이 되게 많죠. 눈금이 적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눈금이 적으니까 0부터 100, 100칸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온도에서 100칸밖에 없고 이건 더 많죠. 그래서 1도씨하고 1.8도 F. 요거 한 칸의 크기가 요 도 F의 크기보다 1.8배나 많아야 되잖아요. 칸수가 넓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워놔도 다 성립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랭킨하고 켈빈 날릴 때 비율 쓰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온도의 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쓰세요. 자, 4번 비리얼 계수. 4번 문제는 화공기사에도 살짝 나온 적 있고, 그 다음에 7급에서 또 잘 묻죠. 그리고 9번 기출에도 나왔고. 자, 4번 보시면 비리얼 계수 B'은 0.01 per ATM인. 사실은 쌤이 그냥 B' 안 주고 B 줘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친절하게 해주려고 제가 B' 넣었어요. 좀 더 설명할게요. 비리얼 계수 B'은 0.01 per ATM인 기체가 단위 잘 봐야 되죠. 27도씨 10ATM에 존재할 때 스페시픽 볼륨 비체죠. 세제곱센티미터 per 몰. 이거 값은 얼마냐? 단 기체 상수 R은 80 세제곱센티미터 ATM per 몰 켈빈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만 봐도 분자를 보니까 리터가 아니고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거 살짝 유념하면 되겠죠. 그래서 anyway specific volume 비체적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비리얼 계수 뭐 이렇게 B' 이런 거 주어지면 우리가 자동방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자 봅시다. 두 가지 형태로 시험에 내요. 7급에도 화공직 7급에도 나왔어요. 자, 압축 인자 Z. 보통 화공 연력학에서는 이 Z 소문자 안 쓰고 대문자 보통 쓰죠. 그래서 RTPV. 여기에 몰수가 안 보이는 거는 V가 스페시픽 볼륨, 즉 단위 몰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패턴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1 플러스 B 프라임 P. 그래서 1 플러스 RT분의 BP. 왜냐하면 증명 다 했었어요, 옛날에. B 프라임은 RT분의 B예요. 그 다음 요거는 또 시험에 1 플러스 V분의 B. 그래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B 프라임으로 값을 주든가 B로 값을 주든가 둘 중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내요. 자, 여러분들 Z 뭐예요? 무차원이죠? 자, P 압력의 단위예요. 그러면 이거 무차원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압력의 역수가 단위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per ATM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아니고 이 식을 써야 되는구나. 단위를 보고 눈치를 까는 거예요. 여기가 V죠? 이거 무차원이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B의 단위는 볼륨의 단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중에
그래서 요걸 썼었구나 하고 그거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암기해요. 쌤이 여기 안 썼지만 당연히 뭐예요? 1 플러스 RT분의 BP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쌤이 안 써준 거고 무조건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어보면 솔루션. 자, Z는 1 플러스 B 프라임 P죠. right? 그래서 문제 다 주어졌어요. 1이고 B 프라임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0.01 ATM. 단위가 맞아야 되겠죠? 곱하기 P 10 ATM이라고 주어졌어요. right? 그러면 얼마요? 1.1 이렇게 무차원이 나와야 된다고. 됐죠? 근데 뭐예요? 스페시픽 볼륨을 물었으니까 단위 면적당 단위 몰당 볼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수라서 다 알아요. V 꺽쇠 뭐예요? N분의 V N 넘기고 P 넘기면 P분의 RT right? Z도 넘어야 되겠네요. sorry 여기 Z가 있네요. Z 그죠? 그래서 N 넘기고 P 넘기면 여기 Z 있고 이렇게 P분의 ZRT right? Z 여기서 구했어요. 여기서 구한 걸 끌고 오면 돼요. 곱하기 R 문제에서 어떻게 됐어요? 정해줬어요. 뭐라고? 단위 잘 봐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80 세제곱센티미터 ATM 몰 켈빈 곱하기 템퍼러처 300 켈빈하고 주어졌어요. 분의 10 ATM 그죠? 그래서 ATM 날라가고 켈빈 날라가고 그래서 몰당 세제곱센티미터네요. 그래서 2640 세제곱센티미터 per mol.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고요. 2640이니까 정답 3번이 되고. 자, 다시 한번 이거의 핵심은 요식 아느냐? 그래서 Z 어떻게 구하느냐? 이 Z 이 식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7군 문제고 군번에도 2020년 나왔죠. 그래서 요걸 내든지 요걸 내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5번 볼까요? 5번 18도씨 1ATM에서 H2O 액체의 생성열은 마이너스 68.4 kcal per 몰이다. 다음 반응에서의 반응열이 42 kcal per 몰인 것을 이용하여 등온 등압에서 CO 가스의 생성열은 그래서 군문 기출보건이고 액체가 기체로 갈 때는 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뭐예요? 반응열이 보통 플러스겠죠. 근데 지금 H2O 액체의 생성열이니까 즉 H2O가 베이퍼에서 리퀴드로 변하는 거니까 지금 생성열이 마이너스가 뜬 거예요. 그런 것도 눈치 까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5번 어떤 탄소가 있는데 물하고 반응해서 액체예요. 액체 잘 보셔야 돼요. CO 일산화탄소하고 수소 기체가 됐대요. 근데 지금 가르쳐 준 거는 요거의 반응열 델타 HR 이때 하첨자 R은 리액션의 R이죠. 요거의 반응열은 42 kcal per mol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H2의 생성열 요거 하나 가르쳐 줬어요. H2O인데 어떻게 쓸까요? 생성열 여기다 그냥 F라고 할게요. 포메이션 생성열이 얼마? 마이너스 68.4 kcal per mol이다. 그때 뭐예요? CO의 생성열 HCO 얘의 생성열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요? 이거는 쌤이 쉽게 가르쳐줬죠. 어떻게 풀면 돼요? 델타 HR은 시그마. 쌤이 맨날 여기 P라고 적는데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또는 뭐 all product인데 products. 그 다음에 화학 양농 개수. 그 다음에 델타 H 어떤 성분. 그 다음에 빼기 시그마. 쌤이 R로만 적는데 다 써주면 reactants. 오케이? 자, 요것만 정리해 줄게요. 델타 HR 시그마 reactants ReI 델타 HC I 마이너스 products. 책들마다 좀 이상하게 쓰여 있는데 요것만 한번 정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A 플러스 2B가 3C 플러스 D로 갈 때 new I 책들마다 틀린데 양론수라 그래요. 양론수. 양론수는 뭐냐? A는 반응물 쪽이기 때문에 계수 1에 반응물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불러요. B는 2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2. C는 양수예요. 생성물이기 때문에. D 양수예요. 1. 그래서 생성물일 때는 양수, 반응물일 때는 음수예요. 요게 양론수라 그래요. 그러면 책들마다 틀린데 양론수인지 양론계수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 new I, 그리스 문자, 소문자 new예요. 요거에 이렇게 절대치를 씌우면 양론계수예요. 또는 절대치 안 씌워주고 new I는 양론계수예요 라고 하면 계수는 뭐예요? 계수에 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계수는 양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A, B, C, D면 양론계수는 무조건 그냥 숫자 적어주면 돼요. 1, 2, 3, 1. 그래서 양론수와 양론계수의 의미 꼭 파악해야 돼요. 반응물일 때는 음수, 생성물일 때는 양수, 계수일 때는 스토이키오메트리 코에피션트, 계수일 때는 코에피션트, 계수는 음수가 없잖아. 무조건 올빵 양수, right? 요거 모르고 또 연력학 공부하는 사람 있어. 자, 이건 참고예요. 그래서 쌤이 책들마다 다 틀리다 그래서 쌤이 일부러 그래서 발을 씌워준 거예요. 아하! 그냥 이 앞에 있는 숫자들, 여기는 지금 뭐예요? 1이고, 뭐 다행히도 다 1이지만, 플러스 써라. 이 소리인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예요? 반응열을 쓸 때, 포메이션, 생성열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는 프로덕트가 먼저 오고 리액턴트가 나중에 온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연소열, conversion, 연소열이 튀어나오면 뭐다? conversion, 여기 C, conversion이죠? 그럴 때는 뭐예요? reactants, 반응물을 먼저, 생성물을 뒤에. 그래서 요거만 알면 이런 문제들은 다 풀리죠. 그리고 뭐 표준 어쩌고 저쩌고 여기 동글뱅이 있으면 여기도 그냥 이렇게 note 이렇게 써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뭐예요? 포메이션 가지고 장난치라고 줬죠. 그럼 하면 돼요. 자, 는 생성열일 때는 프로덕트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먼저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CO. 얘 구하라네요. 얘를 몰라. 델타 HCO.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로 써요. 더하기 시그마잖아. 1 곱하기 H2. 안 주어졌어.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호돈소 물질. 즉 짓고 혼자로 된 물질은 무조건 빵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화공 양론에서도 배워요. 대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 그래서 0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빼기 갈로 중괄로 하고 이제 생성물 쪽. 얘 C도 호돈소 물질이죠? 그래서 개수 1, 양론 개수 1 써주고 빵인 거예요. 더하기
H2O 나와 있네요. 그죠? 개수는 1이에요. 양동 개수 1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68.4. 그리고 중괄호 닫고. 그래서 연소열일 때는 거꾸로 해라. 연소열일 때는 리액턴츠 먼저 해라. 근데 지금 생성열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products 빼기 reactants, right? 그래서 이 값이 얼마래요? 여기 주어졌죠? 42로. 얘가 40이에요. 그래서 단지 수학이에요, 수학. 42는 1 곱하기 x, x 플러스 이건 0인 거고 마이너스 이거 0인 거고 이거 얼마? 마이너스 68.4. 42 equal x 마이너스 68.4. 따라서 x는 플러스 68.4 넘어가면 다시 마이너스 68.4. 산수죠? 얼만데? 마이너스 26.4. 그래서 마이너스 26.4. 그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6.4 킬로칼로리 퍼 몰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론수는 반응물이면 마이너스, 생성물이면 플러스고, 양론 개수는 절대치다. 코에피션트. 개수는 무조건 양이지.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반응열 관련돼서 문제 풀 때 뭐다? 생성열, 포메이션, 생성열이 나오면 프로덕트 빼기 리액턴스. 만약에 컨버션, 연소열이 나오면 리액턴스 빼기 프로덕트. 순서가 바꾼다는 거.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6번. 과잉 깁스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면 활동도 개수는 단 GE는 과잉 깁스 에너지, AB는 상수, 감마는 활동도 개수, X1, X2는 액상 성분 1, 2의 몰 분율이다. 그래서 6번 문제도 군무원 기출에 나왔고, 그 다음에 7급에서도 등장했고, 그 다음에 화공 기사에서도 가끔 등장해요. 근데 쌤이 살짝 문제 꼬았죠. 그래가지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문제 올렸을 때 실수해서 다른 거 찍은 분들 있죠. 자, 그래서 6번 한번 봅시다. 볼까요? 자, 과잉 깁스 에너지 요거의 식이 요렇게 주어졌대요. 다르게도 주어질 수 있어요. 주어졌을 때 활동도 개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우리가 보통 화공연력학에서 배우는 활동도 개수 답하는 형식은 이렇게 답하죠. 그래서 성분이 두 개인가 봐요. 그래서 1로 묻든지 2로 묻든지.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ln 감마 1 형태로 물었죠. 그래서 요거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거 증명하려면 길고 수업 시간에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문제 풀 때 방법은 뭐예요? ln 감마 i는 라운드 NZE RT, 즉 요 형태를 뭐예요? N1 1의 성분의 몰수로 편미분 때려라. 이게 정의죠. 그래서 P와 T가 일정하고 NJ가 무슨 뜻이에요? NJ가 여기 있는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몰은 일정하다. 그죠? 얘만 변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유래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여기 1이라고 여기다가 1이라고 합시다. 1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두 개의 성분이 섞여 있을 때 그 첫 번째 성분. 근데 원래 정의가 뭐예요? ln 감마 i는 라운드 NGE RT.
round ni p, t, n, j 소문자 j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 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암기. 그죠? 이거 증명하면 날 새죠? 이런 시간에 다 했고, 그래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풀면 돼요. 요거를 풀려면 뭘 풀어야 돼요? 요걸 풀어야 되겠죠, 요거를. 요 안에 걸. 그죠? 그래서 요 안에 거를 이제 푸는 과정이에요. GRT인데, 얘가 뭐예요? 요걸 하면서, 그지? N. 쌤이 귀찮아서 라지 X 안 쓸게요. 문제에서는 라지 X로 썼지만 우리 분율 그냥 스몰 X로 쓸게요. 요거죠. Right? 그래서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NA, X1, X2, NB. Right? 그래서 A 앞으로 빼내고, 이게 테크닉인데, 천천히 합시다. N. 자, X1이 뭐예요? 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N은 토탈이죠? N분의 N1. X2는 N분의 N2. NB. 쭉 쌤이 천천히 풀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에 N2. N분의 N1 플러스 NB. 뭔 소리예요? 요거하고 요거 없애면 N분의 N1만 남고 N2 앞으로 뛰어나오죠. 그죠? 요거 패턴이니까 잘 봐두셔야 돼. 됐어요. 왜 하필이면 요 N2 쪽에 거 없었어요? 지금 N1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죠? N1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할게요. 요 놈이었어요. 이제 편미분 때려요. NZE, RT, 그 다음에 라운드 N1. 원으로 정리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꼴로 낸 거예요. 자, 풀면 원으로 편미분이니까 나머지는 다 상수 치고. 그러니까 N2는 상수인 거예요, 그냥. 요렇게 쓰고 그냥. 그죠? 자, 얘 미분하려고 그래요, 얘. N분의 N1. 자, N분의 N1 미분하려고 그래. N 안에는 1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으니까 변수죠. 1에 대해서. 그래서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fx, gx예요. 그래서 이거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요 밑에 거에 제곱, 앞에 거 한번 미분 때리고 분모 써주고 빼기, 앞에 거 써주고 뭐야 밑에 거 미분 한번 때리고. 미분 공식이잖아요. 미분 공식. 그렇지? 그러면 자 해봅시다. 갈로 크게 해서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N1을 하나로 보고 N분의 1 요걸 하나로 보고 요걸 하나로 봐도 되고, 뭐 요렇게 하면 그냥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더 헷갈리겠다. 쉽게 합시다. 다시 한번 여기 N분의 N1인데 얘를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봐요. 그러면 얘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한 번 미분 때리고 그냥 놔두고. 그죠? 앞에 거 요거 미분 때리고 요거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요거 놔두고 요 뒤에 거 미분 때리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N1으로 미분 때려요. 그러면 얘 미분 때리면 N분의 1 그냥 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1 놔두고 N분의 1을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은 뭐예요? N의 마이너스 1승이죠. 요거 미분 때리면 뭐예요? 마이너스 1 앞으로 빼주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제곱분의 1. 그쵸? 이건 고등학교 수학이죠? 선생님 왜 이렇게 버벅대? 이거 고등학교 수학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n분의 1이고 이거 n1이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nb는 미분 때리면 뭐예요? b는 상수니까 그냥 b만 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an제곱 n분의 n1인데 n트는 어차피 편미분이니까 그냥 상수로 나오는 주어지는 거고 n분의 n1에서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예요. 그죠? 왜냐하면 n 속에 1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예요. 그래서 얘부터 미분 요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얘부터 앞에 거부터 한번 미분 때리면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 n분의 1만 남는 거고 n1 써주고 n분의 1은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어딨어? n분의 1은 n에 마이너스 1 쓰니까 미분 때리면 마이너스 1. 이거 수학 공식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그죠? 순차적으로 그냥 미분 때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an제곱 이거 n제곱으로 통분하면 분모에도 n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n이죠. 그래서 n-n1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b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기후에 걱정되는 한데 요거 미분 때리는 거는 이 앞에 거 한번 미분 때리고 이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이게 정석이잖아. 두 개가 다 변수일 때는 앞에 거 한번 미분 때리고 그냥 놔두고 얘 놔두고 뒤에 거인 n분의 1 미분 때리고 요거잖아. 요거 그대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준 것 뿐이야. 노란 박스 그지? 자 그래서 많이 했어.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A의 N2에 이거 뭐야? N-N1은 뭐야? 1성분하고 2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N2죠. 요게. 그래서 B 그래서 equal 그래서 어떻게 돼요? A에 쏘리 여기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이거 하면 뭐예요? n2도 두 개네요. n도 두 개고 이렇게 right? 그래서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A에 n분의 n2니까 분율로 나타낼 수 있죠. 스몰 x 써도 되고 라지 x 써도 되고 문제에서 라지 썼으니까 다시 환원해서 시켜서 x2죠? x2가 제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F 플러스 B. 그래서 요렇게 답인데 쌤이 살짝 꼬았죠? x2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x1. 그죠? 왜? x1 더하기 x2는 1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렇게 답을 잘 주는데 쌤이 꼬아서 요렇게 줘봤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6번의 정답 2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활동도 개수의 정의는 이거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요 값을 잘 알려준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줬다. 근데 n이 없죠, 몰수. 그래서 요 형태에다가 몰수만 곱해주면 돼. 요 식 이렇게 주어졌어요. 뭐 라지 x를 쓰든 스몰 x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단지 여러분들이 신경 썼어야 하는 건 뭐다? 여기서 뭐 딴 거 없지. 쭉 정리한 다음에 미분 때릴 때 요 n분의 n1은 요건데, 요건 미분 때리는 거는 앞에 거 한 번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한 번 미분. 이건 고등학교 수학이니까 요것만 조심했으면 쭉 나와. 그 다음에 파이널 이건데 살짝 셈이 꼬아서 x2를 1-x1으로 바꿨다는 거. 왜냐하면 x1, x2는 1. 분율의 합은 1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기사 시험 때도 다 했어요. 자, 그래서 6번의 정답 2번이고, 자, 7번. 밀폐된 용기 안에 비중이 0.8인 액체가 들어있고 액체 표면의 공기 압력이 0.2kg force per 제곱센치.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거. 그래서 그 힘은 pound force 또는 kilogram force. 알겠죠? force가 돼야 되는 거. 1kg force가 얼마야?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9.8N. 그죠? 그래서 일대 기름 표면으로부터 2m 아래 지점에서의 압력은 그래서 kilogram force per 제곱센티미터. 그죠? 그래서 이거 2020년 기출문제 보고 문제고, 이 7번은 7급 화공직 7급인가? 쌤이 그 소스를 좀 잘못 쓴 것 같기도 한데 2020년 화공직 7급에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그래서 7번.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P0고 요 바닥이 P, 뭐 보통 P 그냥 P로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죠. 바닥의 압력.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요 탱크인가요? 하여튼 수면부터 얼마? 2m 지점에서의 압력 구하래요. 이거는 화공과 학생이면 뭐 1학년생이면 다 풀 수 있는데, 자 P는 P0 low GH. 그죠? 그래서 P0 low G 또는 여기 GC. 그죠? 중력 환상 계수 GC 넣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얘가 0.2 kg force per 제곱센티미터예요. 이때 이 H 구하는 거야, H.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해볼까요? P0 얼마라 그랬어요? 0.2 kg force per 제곱센티미터 더하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비중이 0.8이라 그랬죠. 또 비중 모르는 사람 있어. 걱정돼서 한번 쓸게요. Specific gravity란 low reference, 어떤 기준되는 놈의 밀도분의 어떤 타겟 물질의 밀도예요. 이게 얼마래요? 0.8인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타겟 물질의 밀도는 0.8 low REF인데, low REF 레퍼런스 밀도 뭐예요? 물이잖아, 물. 그래서 뭐예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우리가 비중만 주어지면 볼 것도 없이 뭐예요? 그냥 0.8 g per 세제곱센티미터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답하잖아요. 그죠? Right? 그래서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low 밀도 당연히 알아요. 0.8 g per 세제곱센티미터 곱하기 low 했어요. 그 다음에 G는 980cm per sec를 해도 되고 9.8m per sec 제곱, 중력 가속도 이거를 해도 되고 980, 즉 9.8m가 980이잖아요. 980cm per sec 제곱을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없어지는 거라서 나중에 또 단위 환산하면 되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쉽게 풀었어요. 그냥 G 9.8m per sec 곱하기 H가 H를 구하는 게 아니었군요. H가 2m.
자, 봅시다. 2m 지점에서의 압력이네, 압력. 왜 쓴 거야? 그래서 다시, 그래서 P0는 0.2, ρ는 0.8, G는 9.8이든 980이든 네 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9.8 m/s, 그 다음에 G. 로 적어줬고, G 9.8 m/s 했고, H 2m 썼어요. 지금 GC는 안 쓴 상태죠? GC는 단위 환산할 때 막 쓰는 건데, 딱 보니까 뭐예요? GC를 써야 되겠네. 그죠? 그죠? 그래서 GC는 이런 포스가 들어간 중력 단위계를 이렇게 질량 단위계, 포스가 안 들어간 뭐 뉴턴이나 메타, 아니 뉴턴 메타 이런 식으로 바꿔줄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엣짓기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2m 지점에서의 여기에서의 압력 구하라. 요건데 퀵으로 써보면 다시 P는 P0 rho ZH. 요렇게 해서 원하는 답을 구할 수도 있고, GC를 넣어서 단위 환산해서 값을 구해도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GC가 필요한데 미리 설명해 줄게요. 자, 잘 봐요. 1kg 포스는 1kg의 질량을 1m가 아니고 중력 가속도로 써야 돼요. 9.8 m/s 제곱. 그 다음에 1N은 이건 중력 단위계가 아니잖아요. 이 포스. 이거는 뭐예요? 가속도가 그냥 기본 단위계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서 1kg 포스는 1N에 9.8배 나오잖아요. 이거 단위 환산 해보면.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1kg 포스를 넘긴 게 GC라고 그랬잖아요. 1kg 포스 1kg 곱하기 9.8 m/s 제곱. 그래서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뭐다? 요거는 당연히 정의니까 아는 거고, 이거 당연히 정의니까 아는 거고, 이거에서 좌변을 넘기면 GC다. 그래서 요거다. 그래서 이 GC는 쌤이 뭐라 그랬어요? 단위 환산 인자이면서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kg 포스만 넘기면 돼요. 요거만 안 기억해두면 돼요. 다 필요 없어. Right? 요거 기억이 안 난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 됐지? 게임 오버. 자, 그래서 요거 일부러 팁으로 먼저 가르쳐줬고, 자, 다시 할게요. 요 위에 거. 자, P0 얼마? 0.2kg force per 제곱센티미터 더하기 로. 로는 스페시픽 그래비티 가르쳐주면 바로 안다 그랬죠? 0.8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G는 9.8 하든 980 하든 상관없다. 그래서 귀찮아서 9.8 m/s. 그 다음에 H는 얼마? 2m. 그래서 왜 9.8을 하든 980을 하든 상관이 없는지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요. 딱 썼어요. GC만 해주면 되죠. GC에 그냥 이거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GC가 분모에 있잖아요. 그래서 1kg force.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써줄게요. GC가 요거라 그랬으니까 1kg 곱하기 9.8 m/s 제곱 1kg force. 일부러 제가 다 친절하게 썼어요. 그래서 요거 한기하면 분모 넘기면 GC더라. 그래서 GC 넣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안 맞춰준 거예요. 봐, 없어지잖아. 이거를 980으로 하면 이것도 980이니까 똑같이 없어져. 의미가 없어. 없어져. 자,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얘는 킬로그램이고 얘 그램이고 얘는 미터고 센티미터예요. 단위 환산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위 환산 테크닉이에요. 곱하기 그램이고 킬로그램이에요. 그램이니까 밑에 1000g 해주고 위에 1kg 하면 킬로그램. 아이고 여기 그램. 단위 환산. 밑에 세제곱센티미터고 위에 미터예요. 근데 단위가 제곱센티미터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요거 하나만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m니까 밑에 100m 1cm 하면 메타 없어지고 센치면 여기 제곱만 남잖아요. 단순 단위 환산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0.2 kg force 제곱 센티미터고 더하기 이쪽 다 정리하면 얼마? 0.16 kg force 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0.2 더하기 0.16 하면 0.36 kg force per 제곱 센티미터. 화학공학과 이거 1학년 수준인데 제가 일부러 길게 해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0.36. 그래서 지시의 개념 요거에서 분모만 넘겨라. 오케이? 너무 쉽다. 그래서 0.36. 그래서 P는 P0 로지 H를 적용하는 문제다. 그래서 7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까요? 마노미터를 이용하여 탱크 안에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마노미터 U자 안에 이용된 액체의 비중은 0.9이고 마노미터의 기둥 높이는 그림에서와 같이 50cm가 측정되었다. 만약 측정 지점에서의 국소 대기압, 로컬 대기압이 95.5 kPa, 즉 PATM이라면 탱크 안의 기체의 절대 압력은 얼마인가? 단 중력 가속도 G는 10m/s이고 계산하면 물의 밀도는 1g/cm이고 100kPa는 14.5 psi로 계산한다. 그래서 마노미터 문제는 실제로 유체가 흐를 때 이렇게 U자 관으로 해서도 시험에 잘 내고 H 높이 구하는 거, 마노미터의 밀도 구하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탱크의 압력 구하는 거. 그래서 유체 동력학이 있고 유체 정력학, 즉 유체가 머문 상태가 있는데 그래서 유체 정력학 문제로 많이 내요. 그리고 연력학에서도 가끔 나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문제를 뽑아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이렇게 돼 있대요. 요거 압력 구하래요. 근데 유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개 차 있대. 차 있고 요 높이 차가 H가 50cm. 그 다음에 specific gravity가 0.9. 그 다음에 여기에 국소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그냥 ATM으로 생각하면 돼요. 95.5 kPa. 그리고 물의 밀도는 1g/세제곱센티미터 계산하라 그랬고 100 kPa는 14.5 psi로 대략 계산하래. 그래서 여기에서의 절대 압력 구하래. 그죠? 8번. 그래서 이런 문제의 요령은 뭐예요? 쭉쭉쭉쭉 꺼서 여기를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하면 그죠? 첫 번째가 PA 이 지점에서의 압력은 이 지점에서의 압력과 같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압력이 뭐예요? 이 전체 압력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PB 그러면 PB는 뭔데요? 압력은 P0 로지 H잖아요. 이 지점의 압력은 뭐예요? 이 대기압 즉 P0인데 P0가 PATM이잖아요. 여기서의 압력 그 다음에 로지 H right?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P0가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졌어요? 95.5 kPa 주어졌고, 로 밀도 0.9라고 했잖아요. 요 물질. 그러니까 0.9니까 0.9g/cm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우리가 눈치 딱 까면은 뭐예요? MKS 단위계로 하면 물의 밀도가 1000kg/m 삼성인데 900kg/m 삼성 이렇게 바로 써줄 수 있죠? 0.9cm/g/세제곱센티미터. 요거 단위 환산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 했고 G 중력 가속도 쌤이 문제에서 얼마로 하라고 했어요? 10으로 하라고 했죠. 계산하기 편하게 10m/s 제곱. 그 다음 H 얼마예요? H 0.5인가요? 그렇죠. 50cm니까 0.5 이렇게. 그러면 95.5 여러분 헷갈리니까 한번 써줄게요. 단위 뭐예요? 95.5 kPa 더하기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1N은 1kg 곱하기 1m/s 제곱이에요. 그러면 kg 없어지죠. 메타 없어지죠. 세크 제곱 없어지죠. 여기 메타 제곱이 되죠. 그래서 메타 제곱의 뉴턴이니까 뭐가 돼요? 파스칼이 되잖아요.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단위 넣어서 환산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 4500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4.5 kPa이잖아. 4.5니까 뭐예요? 100 kPa. 그래서 단위 환산 모를 때는 이렇게 넣어줘라. 그래서 100 kPa인데 쌤이 문제에서 줬죠. 14.5로 그냥 하래요. 간단하게. 14.5 psi로 하래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4.5 psi. 정답 1번이네요. 그죠? 원래 오리지널은 뭐예요? 1atm은 101.325 kPa이고 14.7 psi죠. 그래서 우리 요거 암기하고 있잖아. 근데 쌤이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하라고 뭐야? 그냥 이 값은 이겁니다 라고 줬어요. 원래는 계산기 두드려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요 관계다.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요 지점의 압력과 요 지점의 압력은 같다 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요 지점의 압력은 구했다. 그 구한 압력이 뭐다? 요 지점의 압력이고 마노메타가 유체가 여기까지 있죠? 근데 요 압력이 요 전체 압력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압을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